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불안정한 하락 횡보 양상을 지속하면서 이래저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지점은 과연 58,000달러 지지를 받으며 6만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설지, 아니면 55,000달러까지 더 빠지면서 5만 달러 붕괴 위기까지 염두에 둬야 할지, 이 정도 기준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때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이전 지지라인인 58,000달러 부근에서 긴 꼬리를 보이면서 지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인 매트 말리의 경우에는 6만 달러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상황은 5만 달러 붕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미 있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200달러 부근의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300% 급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2017년의 차트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 일단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홀더들 마음 참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XRP 고래 등급의 주소가 거래소에서 1270만 XRP를 옮긴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XRP도 제대로 된 랠리 한번 펼쳐 보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이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랜 시간 억눌렸던 시세를 풀어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대장들이 언제쯤 추세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58,000달러 부근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반대 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55,000달러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지난 여름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이동하려는 동력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 내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54를 나타내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했지만 44%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63,000달러에서 65,000달러 저항을 향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50일 이동평균과 1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중기 모멘텀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53,000달러 위에 강력한 지지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가격 후퇴의 경우에 매수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간 RSI는 중립 레벨인 50 아래에 머물며 보다 확실한 상방향 돌파 또는 하방향 후퇴가 확인될 때까지 일정 기간 다지기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비트코인이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6만 달러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할 여지가 많다. 다만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 위해서는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주요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면서 7월 저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주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 최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거래 주소가 하루 전 1647 BTC를 매입한 것을 비롯해서 5일에 걸쳐서 2977 BTC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전형적인 강세장에서의 대형 투자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대대적인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큰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나름의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불안한 장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4,200달러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13% 정도 시세가 빠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해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곧 랠리 모드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더 가격이 연말까지 300%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라울팔의 전망은 이더가 2017년 말 비트코인의 강세 움직임을 쫓아가는 차트 유사성, 이른바 프랙탈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이더리움이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인물이기도 한데 과연 그의 말처럼 연말에 300% 랠리를 한 뒤에 내년 1분기에 2만 달러 도달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고래들의 축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BTC는 크립토펀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모든 거래소의 이더 보유량이 지난 3일 동안 220만 이더가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보유 이더 물량은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가격은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BTC는 최근에 감소 규모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가장 큰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대규모 이더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고래들의 축적 신호로 해석되는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뉴스 BTC는 수요 공급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만큼 장기적으로 이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1.1달러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빅세일 마지막 기회에 해당하는 건지 다시 1달러 밑으로 빠져서 깊은 조정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 여러모로 기대와 우려가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고래 주소 가운데 하나가 코인원 거래소로부터 1270만 XRP를 미확인 지갑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XRP 1270만 개를 받은 지갑에서는 추가적인 이동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 14,000달러, 우리 돈으로 167억 원 정도의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이면서 10월 초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7일 동안 8% 넘게 시세가 다시 빠졌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그리고 리플도 고래들이 거래소 밖으로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는 흔적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번에도 시세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플과 운명의 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텔라의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최대 송금업체로 꼽히는 머니그램이 스텔라 개발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은 뒤에 스텔라 블록체인 신규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현금 입출금과 USDC를 통한 국제 결제를 지원하고 머니그램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모든 법정 화폐를 USDC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럿 서비스를 거친 뒤에 2022년 글로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리플의 파트너였다가 지금은 스텔라의 파트너가 된 머니그램. 과연 국제 송금 시스템 혁신에 있어서 어떤 결과 또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지를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 페드의 이사가 폭탄 발언 비슷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랜 시간 동안 인식해왔다.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잡겠다고 중앙은행의 CBDC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현직 이사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러모로 관심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권을 놓고 미국 SEC와 CFTC가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통화감독청까지 나서면서 밥그릇 다툼이 3파전으로 확전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마이클 쉬는 전통적인 감독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회사와 자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기업이 이미 은행 서비스와 유사한 일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규제기관 역시 그 경계를 넓혀야 한다.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한다. 규제 경쟁과 독단적인 행동은 줄이고 협력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규제 경쟁과 독단적인 행동을 줄이라는 말은 대충 봐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질로 삼아서 거래소 현물 거래 감독권까지 가지려는 겐슬러의 야욕은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과도기에 어느 정도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들 밥그릇 더 크게 만들려고 산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무턱대고 독단적으로 일회성 소송에만 의존하는 SEC의 규제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바라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규제권 이야기하는 사람의 발언 중에서는 이번 마이클 쉬 통화감독청장 대행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고 또 현실적인 제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혼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진짜 의외로 인도가 나름의 의미 있는 하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 자산으로서는 허용, 그렇게 해서 과세 적용,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믹스 타임스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업체의 적극적인 매매와 투자 권유, 행위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해서 1%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 거래로 인정하면서 과세까지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부분은 인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일종의 수출 행위로 보고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감세 혜택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규제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 측에서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있어 보이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도 중앙은행의 반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중앙화된 화폐를 지키려는 입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렇게 외치다가 왜 이렇게 전폭적인 방향 전환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주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주요 메이저들의 흐름 잘 관찰하시고 또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막 오른다고 이 포모 심리에 올라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